중국 경제에 버블이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로 막다른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는데요. 중국 제2의 부동산 재벌 그룹인 헝다가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헝다 본사의 건물에는 투자자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는 등 투자자들의 눈물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헝다는 현재 우리 돈으로 무려 3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쌓고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중국 경제의 타격을 우려해 중국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진핑의 개혁 정책에 스스로 제동을 거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국의 지원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산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헝다가 완전히 파산하게 될 경우 중국의 경제 자체에 미치는 타격은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의 큰 충격으로 중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어 중국 대륙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최대 그룹인 헝다가 파산하게 된 이유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로 나락까지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15일 오후 선전시에 있는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의 사옥 앞에는 성난 투자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헝다의 파산설이 급속히 퍼졌고 이를 본 헝다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달라며 헝다의 사옥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위와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헝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필사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97년 설립한 헝다는 현재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본래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지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진 중국 최고의 명문 구단인 광저우 헝다를 운영해왔으며 2019년에는 전기차 시장에도 뛰어들어 광저우에 위치한 헝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분야 등 다방면의 분야로 투자해왔으나 투자 자금을 대부분 대출에 의존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집값 잡기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3대 마지노선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국유은행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게 되었고 돈줄이 막히게 된 헝다에선 막대한 부채를 갚을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헝다의 자기자본은 우리 돈으로 74조 원 정도이지만 부채가 350조에 달해 부채 비율이 480%나 되며 결국 헝다는 14일 자신들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공지를 띄웠으며 이 소식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어오며 본사의 사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아직까지는 선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 올해에만 주가가 50% 이상 하락한 헝다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 자체가 되지 않아 중국 당국에서 아무리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시한폭탄을 언제 터뜨리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위 임원진들이 돈을 빼돌려 도망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헝다의 파산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기업의 파산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 274개사가 파산한 상태이며 파산의 행렬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업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 대기업들이 파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헝다의 파산으로 예측되는 파장으로는 가장 먼저 400만 명의 실직자와 전 재산을 건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충격입니다. 거기다 현재 중국 GDP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중국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유명한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헝다의 디폴트는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딱 30년 전의 일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시작된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해 업체들이 연쇄 파산해버리는 상황이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와 붕어빵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버블 붕괴 한 방으로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된 일본의 경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당시의 일본의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으며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시의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는 중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이가 파산해버렸고 중국의 자존심인 화웨이는 백도어 문제로 시작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를 더 이상 탑재하지 못하게 되자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던 기업이 순식간에 7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기니에서 일어난 쿠데타는 중국의 산업 그 자체에도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의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자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철광석을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때문에 호주를 대체할 철광석의 수입처를 찾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기니였는데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는 철광석이 100억 톤이나 매장된 시만두 광산이 있는 철광석의 보고이며 알루미늄의 원자재인 보크사이트의 매장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기니의 콩대 대통령은 자신의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던 평화시위대를 여러 차례 유혈 진압한 적 있는 독재자로 대표적인 친중파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곳의 시만두 광산의 채굴권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7조 원 가량의 거액을 들여 채굴권을 구매했습니다. 호주에게 크게 당하여 엄청난 고생을 했던 중국은 시만두 광산을 개발하여 호주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하며 시만두 광산 개발을 위해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광산은 있지만 채굴할 만한 인프라가 없던 기니에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발전소와 항만, 그리고 도로와 철도 등을 새롭게 깔았으며 광산에서 항만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수년에 걸쳐 겨우 완공하여 겨우 제대로 광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자신만만하게 호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5일 기니에서 들려온 소식에 시진핑은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기니에서 갑자기 쿠데타가 발생하여 콩대 대통령이 군부에 억류되어 버렸습니다. 기니의 국민들은 콩대의 독재와 삼선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그리고 중국의 막대한 이득을 갖다 바쳐 버린 것에 불만이 폭발해 민심은 쿠데타 세력을 응원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콩대와 맺었던 채굴권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되어버렸고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중국에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게 더 안 좋은 소식은 쿠데타 세력의 대장인 둔부야 중령은 친서방적인 성향이라 친중파인 콩대와는 완전히 반대의 노선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심지어 그가 CIA와 모종의 결탁을 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어 중국이 개발한 시만두 광산은 막대한 돈만 투자하고 철도와 항만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거기다 기니의 쿠데타 당일 중국인들이 더욱더 충격을 받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요. 천안문 광장에 시진핑이 여러 차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던 검은 백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검은 백조는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거대한 충격을 끼치는 위기를 일컫는 사건을 비유할 때 종종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등장하여 천안문 광장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진핑이 연설 중 몇 번이나 강조했던 그 검은색의 백조가 실제로 나타나자 중국인들은 중국이 무너지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와 소문이 돌고 있어 불안정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국이 진땀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악재는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내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들은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역대급 자연재해들이 몰려왔으며 그로 인한 중국의 손실은 단순히 몇백조 정도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 기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찾아온 경제 위기는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투자자들에게도 중국은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는 매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며 중국을 폐쇄하고 문화대혁명을 시작한 시진핑에 의해 대규모의 해외 자본들이 이탈을 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망성은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 경제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목숨이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 경제회생에는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추후에는 시진핑과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한 내용으로 무너지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